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 매일 노동 뉴스에 난 좀 눈에 띄는 기사 때문에 한번 말씀을 나누겠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마트 캐셔가 갑자기 37%나 줄어들었다는 그 이유는 이제 무인 계산대로 인해서 그렇다는 내용인데, 아주 노동시장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바야흐로 그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산화,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또 무인화, 이런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잡이 생기고, 또 기존의 전통적인 업무는 서서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무인 계산대가 바로 있어가지고, 그 이마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할인마트, 대형 할인마트입니다. 여기서 거의 6,000명 근무하는 직원들이 4,000명대로 이제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한 5년 사이에 줄었는데, 앞으로 이 무인 계산대가 그 확대되면 더 많은 인원이 줄고 가장 필수 인원만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대가 10군데가 있으면은 한 2군데만 하고, 이제 그 나머지 8군데는 무인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서도 옛날에는 거의 10개의 어떤 톨게이트에서 사람이 돈을 받았는데, 그게 자동화되고 무인화되면서 지금은 1개 내지 2개만 뽑고 나머지는 다 그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실업자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전업을 해서 새롭게 그 필요한 직업으로 바꿔야지 이분들이 그 생활이 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일자리 나누는 식으로 지금은 8시간 일하는 거를 그러니까 4시간씩 일하면서 그 기존에 일했던 사람을 근무 시간을 줄이고 급여도 줄이면서 같이 일자리를 나눠 가지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 생기는 거는 좀 그게 좀 더디지만은,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빨리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실업 대난이 좀 발생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 노동자를 그냥 뭐 해고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대량으로 실업자가 생기는 그런 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노동법자 예, 입장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톨게이트 직원들한테 그 많은 파업도 하고 일자리를 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막상 그 내보낼 데가 없으니까 주로 했던 게 이걸 다른 청소나 아니면 그 새롭게 그러니까 필요한 업무를 만들어서 배당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캐시어들 같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에는 그 회사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게 그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정년 퇴직을 유도하면서, 아니면 또 어떤 명예퇴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정년이 5년 정도 남았더라도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 반 정도를 미리 주면서 퇴직을 권고하는 이런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회사 입장에, 그러니까 뭐 그러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나가게 되면 일이 없기 때문에, 또 한편은 노동조합이 많이 양보를 하면은 해고를 안 하는 대신에 그러면 일자리를 나눠 가지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일했는데 이 사업장이 기계화되고 또 자동화되면서 50명밖에 필요 없다 하게 되면은 그 50명 일자리를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8시간이라는 것을 4시간씩 일하면서 계속 고용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상되는 근로자가 빨리 이렇게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잡을 구하는, 그게 가장 그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갑자기 몇십 명씩 이렇게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점진적으로 기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채용 안 하고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 인원이 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은 급속히 바뀌는데 회사가 이렇게 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이게 시장의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많으면 회사 경쟁력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회사가 존재하는 게 그 사람들이 구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한 이런 근로자를 내보내는 건 비인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희망퇴직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일자리 나눠서 사용하는 거 이런 방법 아니면 또 회사 내에서 다른 어떤 사업을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미리 준비해 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쟁이 떨어진 다음에 하게 되면은 사실상 회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회사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절하게 앞으로 산업 구조에 맞춰서 인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사전에 계획해서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뭐 기계를 도입하고 식당 같은 데도 요새는 이제 이 퇴식을 이 로봇을 활용해서 그 식기를 이제 운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 노동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데 참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3D 업종은 한국에서도 지금 농사 짓는 거나 농업업, 축협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공장 같은 것도 식당 같은 3D 업종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도 적고 또 어떤 동기부여도 많이 적고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자동화되고 그리고 무인화되고 그리고 또 업무 효율을 통해서 뭐 이렇게 사무직 직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챗 GPT나 이렇게 번역 시스템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사실상 기업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건비나 적절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채용하는 것도 적재적소에 많이 뽑아가지고 배치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시대에 맞춰서 시장 수요에 맞춰가지고 거기 인력 조정하는 것도 회사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이나 이렇게 해고나 어떤 뭐 부당 해고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런 환경에서 일하시는 근무자들은 이게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노무법인에서 일하는 일은 그러니까 인력 관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은 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또 사람을 내보내는 일도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피엔딩 프로그램도 만들어주는 그러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법인에 의뢰해 주시면은 제가 같이 고민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 현행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창조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